네,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 들어봅니다. 고 최숙현 선수가 폭행 등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한 지 2달, 정부 차원의 특별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자,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어떤 기관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사건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까지의 정황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는데요. 자, 하지만 좀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살펴보죠. 시민단체로 구성된 철인 3종 선수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의 상임 공동대표 문경란 스포츠인권연구소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 금요일이죠.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7월 2일 조사단이 구성돼 약 2달 만인데요. 어떤 부분들이 조사가 된 겁니까? 네,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문체부가 내용 전체를 공개하지 않았고 예. 보도자료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인데요. 그걸 예.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체육회, 철인 3종협회, 경주시 체육회 이렇게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예. 어떤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걸 조사하기보다는 조사 대상 기관이 상담이나 보호, 선수 보호, 피해자 보호를 제대로 했는지 예. 이런 시스템이 작동했는지를 점검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작년에도 조재범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대한체육회가 이걸 잘 이행하겠다고 인권보호 대책을 발표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것을 잘 이행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대한체육회의 클린 스포츠 센터, 이제 이 피해자 보호 기관인데요. 예. 이 기관이 전체 조사를 잘 하도록 관리 감독을 했는지, 운영을 잘 했는지, 이 3가지를 조사한 것 같습니다. 네. 3가지를 조사를 했고요. 네. 이번 사건을 보면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화가 많이 납니다. 녹음팔 누락도 있었고, 부실 수사, 소극적인 대응도 있었는데, 국민들이 특히나 더 분노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각 기관의 책임 회피 부분이었거든요. 네. 고 최숙현 선수가 사망 전에 대한체육회에 접수한 진정서가 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요?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2월에 최 예. 선수가 철인 3종협회를 찾아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폭력을 당했다고 신고를 해요. 그런데 이걸 이제 피해자가 노출이 안 되도록 익명성을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해자에게 이 폭행 이런 신고가 들어왔다는 걸 알려줘요. 그러니 이 가해자가 이제 폭행 사실을 부인을 하죠. 예. 그래서 아예 이제 이 최 선수의 제보를 묵살을 해버리고요. 예. 그리고 또 이후에 이제 이 최 선수가 증거 자료를 잘 확보해서 다시 신고를 합니다만은 예.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대한체육회에 그냥 보내버려요. 예. 근데 이것은 경주시 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에 최 선수가 체육회를 찾아가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예. 그리고는 5월에 이제 이걸 정확히 알아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예. 그리고도 조치하지 않고 또 다른 기관에다가 미루게 되죠. 그래서 최 선수가 여기저기 6개 기관을 다니다가 결국은 너무나 절망감에 빠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 네. 대한체육회, 경주시 체육회 좀 문제가 커질 것을 우려해서 좀 은폐한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이제 이 문제 자체를 문제로조차 인식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요. 문제조차 인식을 못할 수도 있었다. 네, 이런 문제 자체는 그 이전에 관행을 보면 좋은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내거나 예. 아니면 국가대표로서 메달을 따거나 하면 이런 인권 유린 문제는 다 덮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예. 선수가 신고를 해도 조치를 하지 않는데 대한체육회의 클린 스포츠 센터와 스포츠 인권 센터도 큰 문제가 있어요. 예. 이번 조사를 보면 이제 최 선수가 찾아가서 이제 신고를 하면 예. 자필 신고를 하라고 신고서를 내라고 해서 신고 접수하는 데만 6일이 걸리거든요. 근데 사실 신고를 한다는 건 참 피해자가 참 힘든 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의 경우는 진정서를 쓰지 않아도 그냥 말로만 해도 되고 예. 아니면 증거가 있으면 연락처만 남겨도 되는데 굳이 왜 이렇게 했는지 이거는 정말 피해자를 도우려고 하는 기관인지 아닌 것인지 의구심조차 생기고요. 예.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들으셨지만 이 최 선수가 정말 무지막지한 폭력을 당하는 녹취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녹취록만 들어봐도 이 얼마나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폭력이 가해졌는지를 알 수 있는데 예. 이런 핵심적인 증거를 증거 자료에서 누락을 시켜요. 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예, 예. 또 실제로 피해자를 대면 조사를 해야 하는데 단 한 차례도 하지를 않습니다. 예. 그리고는 전화를 해서 피해자에게 더 추가 증거 자료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최 선수가 결국은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뭐 대한체육회나 경주시 체육회는 그렇다 쳐도 이 스포츠 네. 클린센터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좀 듣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살펴본 내용들을 포함해서 사건 발생 이후에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은 사실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밝혀졌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조사 결과는 새로운 사실이 별로 없습니다. 예. 최 선수 사건이 이제 터지고 난 이후에 국회가 지난 7월에 청문회 등 두 차례를 열거든요. 예. 그래서 당사자들을 불러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체로 다 나온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이 거의 없습니다. 네. 아, 새로운 사실이 별로 없다. 네, 네. 자, 조사 결과. 도대체 예. 뭘 조사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조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징계 방안이 발표됐거든요. 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부터 대한철인 3종협회, 클린스포츠센터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현직 체육극장 등이 대상인데 네. 공동위에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책임을 회피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좀 밝혀졌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거의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는데요. 예. 이제 첫 번째 최 선수의 어떤 그런 극단적 선택을 대한체육회 회장이나 사무총장 같은 관리자들에게 예. 언제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그리고 이분들은 과연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 만약에 보고가 되지 않았다면 보고되지 않는 그 자체도 관리 체계상의 문제가 있고요. 예. 그리고 보고가 되었는데도 실제로 아무 조치를 하지 않거나 은폐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에 대한 사실을 밝히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에서 그 부분을 문체부가 밝힌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요한 사실은 이제 최 선수가 신고를 했을 때 이제 가해자에게 알려주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가해자 말만 듣고 묵살을 하잖아요. 예. 이걸 이제 문체부는 단순히 제보 사실을 누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저희는 이것이 단순한 누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는 이제 사실은 그 사이에 누누이 지적돼 왔는데 체육계 인적 카르텔이 작동한 것이다. 오래된 적폐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 저희는 보거든요. 네. 이 부분을 설명을 제가 조금 더 드릴까요? 예. 조금만 더 설명해 네. 주시죠. 네네. 그 인적 카르텔이 작동을 하면 보통 이제 신고하면 이제 거의 뭐 묵살해버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가해자에게 알려주죠. 예. 그리고 그를 오히려 비난하거나 은폐하거나 사건을 축소하죠. 예. 그러면 이제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게 돼, 2차 피해를 당하게 되고 결국은 체육계를 다 거의 다 떠나게 됩니다. 이런 예, 신고를 예. 한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가해자가 체육계를 떠나야 되는데 피해자가 체육계를 떠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신고된 것이나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거죠. 신고하면 본인이 뭐 체육회를 그렇죠. 떠나야 될 수 있으니까. 떠나야 된다. 예, 예. 예. 그리고 가해자는 사실은 내가 잘 버티면 되는데 이게 운이 나빠서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피해자는 아무리 해도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절망감이 체육계 내에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예. 이게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반복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네. 예. 그래도 뭐 지난번에 미투 사건도 있었고 네. 사회가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거든요. 여전히 인맥이나 네. 이런 부분 존재가 한다고 보십니까? 매우 많이 작동하고 있죠. 여전히? 사실은 네, 가해자의 엄벌만 저희가 계속 엄중한 처벌을 한다는 것만 했지, 예. 그렇게 인적 카르텔의 어떤 구조를 차세를 과감하게 끊거나 아니면 구조를 바꾸거나 하는 일은 거의 뭐 하지 않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난해 조재범 성폭력 사건 이후에 국민들의 사퇴 요구에도 이 네. 대한체육회장은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좀 버텼습니다. 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대한체육회에서는 이의 신청을 하겠다 이런 입장 밝혔는데, 자, 대한체육회의 부실한 대응을 성토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체육회 측은 좀 억울하다 이런 입장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입장인가요? 저희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 사실은 작년에 조재범 사건 이후에
인권 보호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에 관해서 많은 시민사회나 전문가들은 그건 대책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이행을 한 것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3분의 2 이상을 이행을 안 했습니다. 이러고도 저는 특히나 또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국민들은 체육계의 오랜 병폐와 문제를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체육계, 특히 그 대한체육회는 귀를 막고 눈을 감은 게 아닌가 싶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의 신청을 할 게 아니라 이기영 회장이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사퇴를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매번 이런 상황을 마주하는 것부터 변화의 속도가 더디거나 변화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가지게 되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좀 변화가 더딘 가장 큰 원인은 이 스포츠계의 관행 때문으로 보십니까?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예. 지난 금요일 날 조사를 발표하면서 최윤희 차관께서는 일부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 사실 이게 일부는 아니고요. 매우 지속적으로 반복된 문제이고요. 예. 그리고 이 문제는 관행이라기보다는 이 문제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는 스포츠 정책의 구조와 어떤 틀에서부터 연유하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관행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 구조가 있다. 네, 그리고 그것은 국가가 지난 한 5, 60년 50년 이상 오랫동안 유지해온 스포츠 정책에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정책을 두 마디로 요약하자면 승리지상주의 그리고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뭐 승리와 또 메달을 위해서는 이런 인권 유린도 괜찮다 이런 인식들이 깔려 있는 거죠. 예. 그런 거죠. 네네. 자,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또 이번 조사 결과와 함께 스포츠 분야 인권 침해 방지 종합대책도 발표가 됐는데, 자, 말 그대로 좀 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안이 포함이 돼 있습니까? 저희는 그 구조는 외면하고 있고요. 매우 임기응변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스포츠 윤리센터 하나만 만들면 마치 만병통치인 양 그렇게 문체부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 한국 스포츠는 파편적으로 어떤 하나의 정책만 이행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매우 총체적인 그리고 어떤 전반적인 어떤 개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내놓은 어떤 종합대책에는 그 부분이 아주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 말씀을 좀 들어보면 스포츠 윤리센터 신설이 이런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일부 저는 도움이 되고요. 이제 실제로 피해자들이 이제 호소를 했을 때 상담을 해주고 지원을 하는 역할에 있어서는 이전보다는 훨씬 나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준비가 좀 덜 된 관계로 제대로 아직 상담도 못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고요. 그것은 피해자를 지원하는 문제이지 사후 약방문이지 예방하는 문제는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러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와 틀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네. 자, 이번 사건을 보면요. 사건 발생부터 또 묵살, 은폐, 또 조사와 점검의 부족 이런 좀 다양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조금 뻔한 질문입니다만 어떤 부분이 좀 바뀌어야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도 하도 많아가지고 무엇부터 얘기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는데요. 지난달에 이제 국회에서 이 문제 관련해 청문회가 열렸을 때 최윤희 차관이 뭐라고 답변을 하시느냐 하면 개선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랬더니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호통을 치셨어요. 이게 개선으로 될 일이냐, 개혁을 해야지, 혁신을 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를 비롯한 우리 공대위 시민사회 입장도 같습니다. 단순한 개선이 아니고요. 어떤 이제 성적지상주의와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같은 어떤 정책의 틀을 이제는 바꿔야 하고요. 이제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겠지만 정부가 우선적으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이것을 이행할 어떤 단계적 방안을 하나씩 하면 된다고 봅니다. 작년에 조재범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스포츠 혁신위원회에서 1년 동안 이런 단계적 방안을 총체적으로 잘 마련을 했거든요. 예, 예. 저는 이것을 잘 이행하면 된다고 보고요. 예. 마지막으로 저는 그 최숙현 선수가 우리 사회에 그 스포츠의 어떤 재난 경보를 울렸다고 봅니다. 예. 예. 그래서 한 선수의 어떤 죽음이 대충 일단 이번만 잘 넘기자. 예. 이런 식으로 헛되게 하려. 예, 여보세요? 네, 지금 말씀 중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예. 네. 마지막 말씀 좀 이어가 주시죠. 예. 그 마지막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최 선수가 우리 사회에 그 스포츠 재난 경보를 울렸다고 보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번만 잘 넘겨보자. 이런 식으로 이 한 선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가 그 무게가 매우 묵중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포츠계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 더는 없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경란 스포츠 인권연구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